예, 이제 오후 교육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한참 좀 졸리실 시간대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현장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현장 환경 업무를 하면서 제가 몰라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것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부분들 위주로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뭐 물론 별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들 조금 좀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현장 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비산먼지 이제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컨텐츠 순서로는 이제 민원 자체 대응부터 해가지고 당사 점검 체크리스트까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민원하고 지자체 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굳이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현장 업무를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들 첫 번째는 이제 과태료하고 벌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환경 업무를 하다 보면 과태료가 뭔지 벌금이 뭔지에 대한 기준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 업무를 해라. 그리고 나서 뭐 확인서 쓰는데 뭐 뭔지도 모르고 나는 사인하고 있고 흘러는 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의 위주로 개념 정립의 내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법규에는 저희 이제 대기환경 보전법부터 쭉 해가지고 소음시설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쭈르륵 해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 안 한 법률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있다 보면 악취방지법 이런 거 생각 아예 해보신 적 없잖아요. 활용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에 각각의 법에서는 다 벌금과 과태료를 나눠서 저희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과태료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교육에도 한번 이 내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요. 과태료가 뭐냐, 벌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딱 끊어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과태료 나오는 벌금 나오네 하긴 하지만 이게 뭔지, 뭐에 의거한 건지, 이게 어떤 법에 근거가 한 건지 이런 부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에 의거해서 형벌의 성질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금전적인 벌칙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 저희 현장에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내용까지 같이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흔히 얘기하는 과속, 주차 위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잘못했으니까 돈 내라. 안 냈으면 추가해서 더 내라.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개선명령, 행정처분 명령이 나왔을 때 그걸 미이행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같은 법규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법규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개선명령까지 완벽하게 완료를 해야 마무리가 된 거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법이 아닌 형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얘기하는 빨간 줄을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과 기록이 남는 그런 개념이고요. 물론 이제 뭐 폭행처럼 그렇게 뭐 줄과실이 아니고 저는 이제 업무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만약에 이게 그렇게 저축이 됐다 그래도 뭐 일상생활하는데 뭐 내지는 어디 뭐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형법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벌가봉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법규에서 정하는 문구가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 년 이하의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근거가 형법에 의거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발생됐을 때 과태료와 벌금을 나눠서 관리하는 이유는 과태료는 저희가 조치하고 하면은 남는 게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제 과태료는 기록은 남겠지만 저희가 이걸 나왔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무언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은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거 과태료 맞은 회사별로 과태료 맞은 사항들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해라, 청문회라, 왜 이런 게 증인 출석 요구하고 대표이사를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많이 맞았을 때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벌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태료와 벌금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면 그 행위를 한 개인한테도 벌금을 부과하지만은 그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벌금 300만 원, 법인 벌금 300만 원 이런 개념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양벌 규정에서 제가 이제 법인이 벌금을 받게 되면 PQ 감점이 따라와요. 저희 이제 조달청 입찰 심사 자격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1의 감점은 0.5점, 2의 감점은 1점.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깎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PQ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은 뭐 여기도 몇 군데 현장에 계시겠지만은 벌금을 아예 안 맞은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벌금이 발생됐던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PQ 감점을 받았던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좀 파란색으로 적어놨는데요. 양형 규정이 있어요. 법인이 그 관리와 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형벌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점검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관리해 왔던 사항들을 저희가 소명을 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개인이 뭔가 이제 단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소명을 해야 벌금의 그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맥스가 1,000만 원인 거고 거기서 양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양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하게 저희가 소명을 했다라면 혐의 없음의 개념으로 무혐의 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근데 벌금으로 갔다 오면 분명히 행위자는 있기 때문에 개인은 맞더라도 법인은 빼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와서 여태까지 저희가 한 건도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모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법인이 맞을 사안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저희가 이제 법인이 소멸이 되고 주하나로 합병이 되면서 이전에 이제 법인이 없어졌으니까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외가 되는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태까지는 저희가 법인이 PQ 감점을 받은 사례는 없었던 환경 관련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불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민원인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이렉트로 건설사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해주면 끝납니다. 그냥 나 이거 해줬을 때 저희가 이게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무언가 조치하고 아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이제 제대로 조치를 못 받으면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내지는 원하는 바가 있다라면 이제 지자체를 걸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민원을 받게 되면은 그 처리 결과를 그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런 거에서 민원 접수를 했고 확인해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알리니까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 업무 처리 절차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와서 그 현장에서 이제 민원 받은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확인을 했을 때 내지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민원인이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했다던가 이런 근거가 있을 때는 이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 통상 이제 1년 이내 동일사항을 적발 시에는 누적 과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올라가면서 점점 그 과태료가 누적이 되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 위반 항목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점검을 했는데 폐기물 안에 혼합 보관이 돼 있다. 과태료 300만 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덮개도 안 덮었네. 과태료 200만 원. 그래서 각각 한 방에 500만 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각각 처분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받았다라면 그 조치사항의 개선 명령을 받고 난 거를 지자체에 보고를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했을 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저희 위반 사항이 그 과태료 사항이 아닌 중과실 벌금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조사한 결과를 적어서 경찰로 넘기게 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는 담당자를 부르죠. 참고인 조사, 증인 조사 들어봐라. 와서 설명해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인정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항이 중요한 게 여기서 저희가 충분한 소명을 못하면 양벌 규정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절차에서 저희는 법인에 대한 소명과 개인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은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모든 판결은 원래는 법원에 넘어가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쌍방 과실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식 기소로 진행이 됩니다. 약식 기소라고 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가 때린 거를 법원에서는 그냥 부형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 했을 때 여기서는 그래 벌금 300만 원 내지는 이게 아니라면 야 이건 죄질이 나빠 벌금 500만 원 이 절차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거는 무혐의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때렸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항소할게요. 이거밖에 이제 남은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법규 자체가 저희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500만 원을 때렸다. 그럼 저희가 항소했을 때 그 500만 원 이상을 부과를 못했어요. 그래. 얘가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500만 원 때린 게 다시 재판을 했을 때는 그 500만 원이 600만 원, 700만 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줄어들거나 그거에 일어나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규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 리미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했을 때 요거 봐라 라고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상황까지 갔다라면 무조건 항소해야죠. 왜? 저희가 맞는 벌금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벌금만 300만 원인지 이게 500만 원인지는 법인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PQ를 감점을 하는 기준으로 벌금 맞았어 안 맞았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저희는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제 저희가 소명한 것들이 받아들여지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제외를 하고 넘겨주는 게 가장 좋듯이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넘길 때 얘네는 재질이 나빠요라고 넘기는 것보다는 아니 관리는 충분히 잘 해왔는데 단순 실수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라는 개념으로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확인해보고 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질이 나빠요라고 왔는데 여기는 혐의 없어요 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나서 지자체 정리가 안 됐다라면 경찰까지 확인하고 좀 이렇게 저희는 접촉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점검을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통상 이제 현장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하면 확인서 작성하고 과태료 이제 뭐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명령 공문을 주죠. 그리고 나면 저희는 과태료 납부하고 개선도 주고 하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사실은 나도 사람이고 점검 나온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 점검 나왔을 때 내 담당 아니라고 그냥 내걸려놓고 저 환경 담당자 일단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고 아무도 응대 안 하고 가만히 경비실 앞에 앉혀놓으면 얘는 앉아있어도 승질이 점점 올라오겠죠. 예. 나를 홀대하네? 이런 상황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이 좀 압감정을 가지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 보고 이 정도 관리 잘하세요 하고 넘어갈 것도 이거 안 됐네요 라고 싶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빠르고 친절하게 좀 응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려놨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그냥 가서 뜬금포로 만나가지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특정 공사라든가 변경신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사유를 만들어 들고 가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하고 이러면서 조금 유대관계를 좀 쌓아가는 게 현장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얘들이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가만히 옆에 따라다니면서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저희 안 돼 있네요. 이러고 따라다니면 한두 끝없이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희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공무원 재량으로 그 과태료나 이런 것도 경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바로 조치해가지고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위법사항이 나왔다면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라던가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50%까지 경감이 재량권으로 경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시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원가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저희 그냥 잘못했네요 사인하세요 쭉 주면은 아예 뭐 사인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위반한 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조항에 따라서 이게 과태료 조항인지 벌금 조항인지 저희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뭉뚱그려가지고 사인하세요. 그 사인하고 나중 가서 이랬네?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사인을 하고 나면은 바꿔주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흔히 가서 좀 많이 빌죠. 네. 하고 나서 이제 두 명이 나왔으니까 두 명이 나왔을 때는 서로 이제 보면서 정리가 안 되니 이제 그 위 고참을 찾아가서 빌죠. 네. 근데 이제 사인하고 나면은 변경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요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나오게 되면 출장계를 써요. 내가 어느 현장을 갔다 왔고 가서 뭐를 지적을 했고 그 당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이게 보고가 올라가 버리면 요걸 빼주고 싶어도 못 빼줘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당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규상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받고 이제 개선치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묻는 나라로 이제 그 돈 내라고 그러면은 이의 제기 없이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까지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당 사항들 제가 관리해야 될 사항들 좀 알고 계셔야 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아까 앞에 있거나 이런 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 점검관에 확인서를 작성하시면요, 그 반드시 당일날 본사에서 저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예, 뭐 이승현관이나 뭐 서울시청 전략권, 그 안전기관이나 강원 경상권 그리고 제가 경기권 이렇게 담당이 돼 있는데요. 담당자들한테 그 해당 사항들 유선 통화 한번 해주시고 픽 보고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발생하자마자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본사 승인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제 저희 본 재발 방지 대책 첨부해서 본 사고 보고서 미디 파일을 다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고 계획만 정리해서 보고하는 개념인 거고 이번에 재발 방지 때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정리해서 올려주신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소장이 승인하는 것까지가 그 사고 보고의 그 플로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비산먼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 딱 뜯어보면은 주로 걸리는 것들이 신고된 비산먼지 억제 조치 2에 저희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14에 이거에서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이거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는 이 사항은 거의 저희가 그 시설물을 안 한 거에 대한 개념들은 다 벌금이라고 보시고 비산먼지가 대다수 저희 억제 조치 미행에 걸리고요. 그게 다 벌금 사항입니다. 다 고발 건수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본사 경찰로 넘어가서 소장님이 본사 소명하고 그거 안 되면 양벌로 해가지고 법인까지
벌금을 맞는 그런 플로우기 때문에 저희가 비산먼지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뭐 비산먼지 특별관리기관이 있는데 소음이나 폐기물을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발생 주로 이제 점검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소음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큰 위반 사항이 아니면 대다수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과태료, 그리고 폐기물 보관 미흡 과태료, 덮개 미설치 과태료, 다 이런 사항이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리스크 쪽으로 보면 금액이 작아도 저희한테는 이대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비산먼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산먼지 관련돼서 법규 기준을 좀 보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43조 1항인데요. 저희 이 부분에 이제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 개의 조항인데 앞에는 신고해라, 뒤에는 필요한 억제 조치 이행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고 자체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착공할 때 착공계에 다 들어가면 되고 미신고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근데 토목이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실착공을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실착공 전에 하기는 하지만 먼저 선행 작업을 하다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이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최초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신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항목이라든가 누락이 평목 누락이라든가 공정 누락 이런 구간들은 변경 신고 미실시로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뒤에 이제 수단에 이거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안 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앞서 보인 것처럼 43조 1항에 의한 것처럼 제가 확인서를 쓸 때 43조 1항 위반이다 썼다 라고 하면 과태료 사항입니다. 아니, 벌금 사항입니다. 근데 43조 4항이라고 썼다 그러면 개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 안 하면 벌금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몇 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걸 썼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저희가 대응 관리 방안이 수립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는 해당 사항 이행 시에 작업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것도 이행을 안 했을 때 좀 그 벌금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항상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에 축조, 국정, 토목, 조경, 건축물 해체, 토공사, 정비공사, 도장공사 이 정도에 저희가 어느 거가 들어가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뒤에 있는 이 규격들은 너무 작습니다. 저희가 이 이하로 공사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변경신고 대상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비산먼지 배출 공정인을 변경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공정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이 신고 대상, 이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입니다. 저희가 신고할 때 이게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에 이게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저희가 펜스를 뜯는다던가 세륜기를 뜯는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수량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래서 비산먼지 신고로 마지막에 날짜 정도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저희가 연장되고 언제 끝나고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이사하고 그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일주일에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변경 전, 그리고 공사 종료 시는 공사 종료 전 그렇게 신고하게끔 돼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비산먼지 신고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항상 관리가 좀 돼야 됩니다. 특히 펜스 뜯는 거, 세류기 뜯는 거 이런 것들 변경 신고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
비상먼지 이제 신고서를 저희한테 주죠. 돌려주는데 요거는 요양식은 아닌데 저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양식이긴 한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냥 써가지고 줬다고 그냥 들고 사무실 오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얘가 과연 내가 신고한 거 제대로 써줬는지 그거는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 자리에서 좀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들고 오면은 저희가 온 상태에서 다시 변경을 하려면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걸 그 자리에서 말하면 그 정도는 이제 저희 이렇게 신고했는데 좀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 신청인 정보라든가 공사 기간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희 대상 사업 아까 저희 해당되는 사항들 신고한 것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희 배출 공정이나 조치 내용들 임의로 적지 않았는지 또는 잘못 적지 않았는지 저희는 세륜기 1개 쓰겠다고 했는데 2개 적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대기학력 보전법 시행규칙 114의 일반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되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시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일 1회 살수를 할 것이라고 뭐 여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분해도로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할 것. 근데 저희는 잘하고 싶다고 4회를 적어놨다. 그럼 4회를 못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륜기 자동식 세륜기 하나만 설치하는 걸로 신고를 해놨는데 저희가 토사량이 좀 많아가지고 뒤에 수조식을 좀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수조식을 설치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돼요. 물론 그 나가는 자리에서 세륜기가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동식 세륜기 하나 설치해놓고 수조식 세륜기 제가 잘하려고 설치한 거니까 신고를 안 했다. 어쨌거나 저희 한 개 신고한 거를 충족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얘까지 두 가지를 신고했다면 둘 다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최소한의 조건으로 신고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외부 점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겠다라고 많이 올려놓으면 그 기준 저희가 항상 지키고 가야겠다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규모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가 아니고 15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지는 현장 규모가 이 지역에서 좀 많이 크다라고 해서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사실은 다른 뭐 소음이나 이런 것처럼 지자체에서 측정을 바로 하고 비상먼지 농도 너무 많네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사실은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기술적으로 저희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농도 발생 기준이 아니고 시설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그래서 했어 안 했어 이거 하기로 했는데 했어 안 했어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좀 억울한 것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기준이 그렇다 보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그렇다 보니 저희는 이거를 준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물론 이 내용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는 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야적은 어떤 거다. 분체상 물질을 쌓아서 보관하는 경우에 법에서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 방진덮개 덮어라. 야적하는 현장에서는 방진벽 높이 1.8m 주변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를 설치해라.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3m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은 신고 안 받아줍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긴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지키고 가고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전에 준공하고 협의가 되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기 내리기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누구나 이거 뭔지 다 알아요. 사실은 토사상차, 소사상차, 암상차, 암하차, 부채상 물질을
차량 등에 싣고 내리는 작업할 때 물 뿌려라 라는 얘기고요. 물 뿌리고 이런 관리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사실은 관리가 어려운 맹점들이 여기 좀 요소에 있어요. 평균 풍속 8m/s 이상. 이거 누가 어떻게 볼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 관리 잘 안 됩니다. 근데 싣고 내리는 부위에는 물 뿌려라.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조에서 먹잇감으로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사례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사 펜스를 설치하는데 이 구간이 해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내지는 문화재 발굴에 걸려가지고 여기는 설치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 변경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몇 메다 설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당 구간은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내지는 뭐 세경기를 저희가 두 대를 놓기로 했는데 한 대는 지금 설치가 가능한데 한 대는 6개월에 설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두 대 설치가 아니고 한 대는 6개월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설치를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중무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신고를 하는 방향이 저희가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좀 줄일 수 있는 문서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운반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 수송은 다 알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송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네. 이송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송을 써놨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자동식 세륜기는 중앙 지대 롤러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수조식 세륜기는 길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준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동식 세륜기 설치를 하면 수조식을 설치를 하시더라도 굳이 태울 필요가 없다라면 안 태우시는 게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 여기서 보면은 수조 깊이 20cm 이상, 물 깊이 20cm 안 되네요? 이게 저번에 속초에서 나왔던 얘기죠. 물론 이제 개선 명령을 받긴 받았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보고 위법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런 리스크는 좀 줄이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넣어서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신고를 먼저 협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아예 인정 못한다 라고 했다면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송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운반하는 것. 흔히 얘기하는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내지는 저희 크라샤 돌릴 때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인모 크라샤라든가 이런 것들 작은 거 들어가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 한 2m 정도, 3m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과태료 때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월급 때리고 과태료 때리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체감 채취, 발파 작업, 착공 작업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 분쇄는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절단, 야외 탈청, 야외 연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뭐 합재 자르고 가공하고 벽체 연마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야외 탈청 같은 경우에 사실 옛날에나 이제 그 AC 파일 썩은썩은 거 들어와가지고 현장에서 갈아가지고 녹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하지는 않고요. 거의 야외 절단, 야외 연마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신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야외 도장은 사실 이제 저희 건축물 공사하고는 사실 관계는 별로 없어요. 저희 건축물 공사에 대한 도장 기준은 그 밖의 공장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방지막 설치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외부 롤러 도장해야 되는 기준들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도장 같은 경우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되게 좀 두루뭉실하게 좀 나와 있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은 병원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학교 유치원 주거지역 공동주택 있는 주거지역 내 이런 경우에는 롤러 사용해라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50m 해당 현장 그 경계 부지로부터 50m 이내 직선 거리를 있는 경우에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환경 보전법의 마지막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노후 건설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노후 건설기기가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100억 이상 반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후 건설기계라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모든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5종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5종. 그래서 덤프트럭,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리고 지게차와 굴삭기. 네, 여기에서 지금 연식 기준을 명확하게 박지를 않고 있어서 네, 요거를 제가 위에 다른 그 법규 내외에 있는 사항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덤프트럭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지게차, 굴삭기 이런 장비들을 제작을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배출가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연식별로 배출량에 대한 관리하는 그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2004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그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 다음번에는 90만큼 배출하는 걸 인정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줄여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작 연식에 따라서 요 기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가 2005년까지 또 내년에는 2004년까지가 아니고요. 이 제작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덤프트럭,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차량의 건설기계 그리고 이거는 밑에 지게차 굴삭기는 건설기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뜯어보면 지게차, 굴삭기, 펌프카는 어떻게든 관리가 됩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그 관리 등록증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집가주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만 하지 저희한테 관리를 실질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관리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에다가 노후 건설기계 집어넣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공문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 들어올 차량들 리스트 한번 주라 몇 년씩인지 그 정도만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덤프들 몇 번 들어왔고 몇 번 들어오기 몇 년씩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공문 던지고 저희한테 리스트 달라 해서 이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대기환경보조법에 박혀 있는 거는 서울하고 수도권만 박혀 있는데요. 이게 이 법 외에 이제 대기번역관리법이라는 게 또 제정이 됐습니다. 뒤편에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거의 모든 전국의 대도시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40분밖에 안 했네요. 한 10분만 빠르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관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도 좀 모호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만 이 내용을 넣는 거는 가끔 담당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넣은 거고요. 제 위에 지금 넣은 기준은 저희 앞에서 보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 1번부터 해서 네, 1번부터 해가지고 야자목지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 덮개를 덮을 것부터 해서 쭈루룩 내용을 지금 넣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비상문제 신고한 거에 의거해서 본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진 덮개 덮고 관리해라. 미설치한 경우에는 벌금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1일 이상 그 야적 물질을 주실 때는 반드시 덮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다 덮을 수가 사실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 갈 때 이렇게 여기다가 장비 바가지 딱 꽂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이거 일하고 있어요 라는 개념으로 보여주는. 네.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을 때 명확한 저거는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설 펜스 설치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EGI 2m에 1m 방진망 이런 개념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이런 방진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좀 이렇게 코에 붙는 코걸이의 형식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이 방진망이 되게 약하거든요. 조금 햇빛 받으면 삭고 찢어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꼬투리 삼아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안 했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훼손이 있지 않은지, 네. 그리고 요즘 노조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하단부 밀실하게 설치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설치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잡으려고 해야 보이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거 같은 이렇게 그냥 일한다고 그냥 뜯어 제낀 거, 담당자와 협의 1도 없이 그냥 뜯어 제낀 거, 이런 게 문제가 사실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세균기라든가 이런 그 가설 방음벽들은 반드시 사전에 공사팀하고 뜯을 때는 협의할 수 있게끔 폭력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원질 정도는 반드시 좀 주게끔, 웬만한 공사팀들은 다 알고 있으나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장 내에 야적하고 갈 때는 물 뿌려라. 그리고 상하차 할 때 물 뿌려라. 그리고 수동, 방진 덮개 잘 덮고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올라오게끔 적재하지 말아라. 근데 얘는 알겠는데 얘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조에서 노리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조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상단 5cm하고 적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한다고 찍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누가 찍습니까 사실. 네. 애로사항이긴 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과하지 않게끔은 좀 만져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송할 때 이제 포장해라 뭐 이런 부분이고요. 네, 여기가 좀 중요해요. 사실 세림기 제일 안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이번에 제가 공문 뿌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결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이 안 되면 저희가 벌금 사항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뭐 얼었다고 못 쓰게 해놓고 그냥 옆으로 차 빼고, 여기도 이제 한 대 나가고 있잖아요. 승용차긴 하지만. 예. 이런 경우에 찍히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벌금이다 라는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연막하심이라든가 얼지 않게끔 관리하고, 앞에 도로가 얼 것 같으면 연막하심 뿌려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걸 안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정의는 억울하긴 하지만 구청에서 봤을 때는 대책을 못 쓸 것 같으면 안 해야죠 라는 개념의 접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억울해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측면 살수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자동식 세림기 같은 경우에는 측면 살수가 있는데 이제 그 수조식 같은 경우는 측면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이 옆에 가서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수조식 안 하고 그냥 고압 살수기 사용해가지고 세련하겠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측면 살수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정하고 있어요. 적재한 하단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묻은 흙을 털어줘야 된다. 근데 얘는 낮다. 적재한 하단까지 못 쏜다. 라는 개념인데, 요거 이제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높여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세림기 방입할 때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고민하면 좋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앞서서 사실에 이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 수소식 세균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자동식 세균 시설 이런 것들 다 규격이 있다. 기준과 규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게 된 이러한 기준들은 지켜가면서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겨울철에 그 자동 시스템인지 여러 가지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변경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이행 관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저희는 흙 안 묻어 나가고요. 진짜 이게 빗자루로 잘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승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저희 그 대기 비상먼지 관련돼 가지고 신고할 때 마지막에 이런 거 할 것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조항이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가 신고한 거는 지켜야 저희가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 받았을 때 저희는 이렇게 신고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명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륜기 설치할 때 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이제 공사팀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세륜기 물 나가고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이게 그냥 외부로 차량이 나가기 좋게끔만 고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뭐 구별 많이 줬지만 약간이라도 구별을 살짝이라도 맞춰서 예, 근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딱 물 떨어졌을 때 좀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내지는 이 앞쪽에다가 구별을 어쩔 수 없다라면 설치할 때 나가는 방향에다가 트렌치라도 하나 파서 이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하다. 슬러지 봉화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온 이 안에 있는 세균수가 현장 외부로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송 관련해서인데요. 그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 시속 20km로 서행해라. 저희 현장에서 20km 이하 서행하는데 그 20km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데 이제 뭐 토탈 이런데 가면 10km 이하 서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 기준인 거고요. 저희 예전에 이제 20km 이하 서행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중에는 1일 1회 이상 사수할 것. 우리는 잘할 때 4회 이상 사수할게요. 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송 관련돼서 이렇게 짧은 것도 위반 사례로 적발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장 안에 있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건 안 시켜도 잘합니다. 고무매트 덮는 거. 안 시켜도 잘 덮습니다. 왜? 혹시나 불태워가지고 옆에 있는 차 맞고 내지는 사람 맞고 그럴까봐. 근데 이제 그 발파 전이라든가 발파구에 살수하는 거 안 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물 뿌리라 그러면 딱 그거부터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전자식 배관이라서 물 뿌리면 합선 나가지고 이게 발파할 때 옆에 오발 날 수 있다고. 안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오발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위반이라고 나오는 사례는 없어서 이것만 잘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착공할 때 채광 채취에 착공이 포함이 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하시게끔 하고자 내용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날리지 않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절단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문제가 한번 돌았어요. 문제는 이제 그 모 특사경이 완전 지금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고 다니는 바람에 야외 절단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절단할 때 방진막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집진기 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만 작년에 한번 파고 돌았습니다. 서울 지역에. 그래가지고 저희 건설회사 저희 대형 건설이 순위로 나래 비했을 때 11대 이상 서울 안에 있는 회사는 다 맞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석재라든가 뭐 이렇게 두부 절단하고 이런 거 관리는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산소실하는데 이거 누가 있게요. 이제 이런 것도 서울 지역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서 지금 보는 놈이 아직 퇴직을 안 하고 올해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전에 좀 언지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좀 준비는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저희 특히 뭐 석재 가공하고 하면 이거는 사실 빼박입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억울했던 거는 이제 산소질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여기에 이걸 포함을 시키니까 화가 났던 거고 뭐 석재 가공하는데 방진막도 안 해놓고 집중기도 없이 그냥
잘라 제끼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 잘못된 사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면가리 할 때 방지막 설치하고 뭐 청소기 부착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안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 누구도 풍속게 들고 다니면서 평균풍속 체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과하게 불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사실은 법에는 정의하고 있으나 단속은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퀴 운동 관련돼서 저희 이제 건축물 이제 저희 외부로 발생할 수 있는 면은 다 막아야 된다. 방지막 설치해야 된다. 저희가 이거 안 하죠. 왜? 앉아서 하니까요. 앉아서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다 맞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구일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진기 사용하는 것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내화 피복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때 방진막 씌워야 된다. 그리고 분사식 조정할 때 방진막 설치해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별도의 고시가 있는데요. 별표 14에서 지금 내용 정의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및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뭐 이런 부분이 직선거로 50m 이내에 있을 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 내에서 내지는 건축물 공사 웬만하면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진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건축공사 관련해서는 거의 해당이 된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신축공사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 관련돼서 방진막 설치하고 해체 작업할 때 물 뿌리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건설기계 기준이 있다. 그리고 아까 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대기관리 번역이라고 해서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해당된다. 그리고 이거 위반했을 때 PQ 감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분인데요. 잠깐 쉬셨다가 40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졸려하시고 피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가시고 좀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 다시 이어서 진행하기 전에 뭐 기지개 한번 펴고 잠 좀 깨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으로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일부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지금 노후 건설 기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식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요거 인식을 좀 잘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로 3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티어 1 유로 3 이렇게 적어놓은 게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 규정이 아닌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제조에 대한 그 규격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식에서 제작할 때의 온실가스, 배기가스 배출량이 미세먼지 배출하는 양이 100으로 산정해서 제작이 됐다라면 이 이후에는 90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날짜 이후에 제작된 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제작된 거는 쓰지 말아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스탑재하고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장비에 들어가다 보니 연식 제작 기준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 트럭, 펌프카 요 세 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들어가다 보니 제작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그 규제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이때까지 제작된 거는 노후 건설 기계 장비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전 거, 2006년부터 괜찮다. 차량의 건설 기계는 2006년. 그리고 불사기하고 지게차 그 건설 기계 장비는 2004년부터 괜찮다. 2004, 200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이 기준이었거든요. 연이 바뀐다 그래서 이 기준이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5년까지 했으니까 올해는 2006년 이 개념은 아닙니다. 예, 이 제작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연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2005년 이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번에 이게 갱신이 될 때 2005년이 아니고 2010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작 기준에 따라서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까 제가 이제 비산먼지 관련돼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표 14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5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 특별관리 대상으로 현장을 선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엄격한 기준, 별표 15에 따른 기준을 적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표 15에 대한 기준은 추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14에 대한 기준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게 이런 사항이다 라고 해서 별표에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비피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저희한테 뭐 사면이 막힌 구조로 보관하고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주기는 하죠. 저희한테 이제 보관 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보관 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비피장 운영 정도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없으나 좀 산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없는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저희 별표 14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 전담 요원을 배치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라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왔는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14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지정해서 15도 지키세요 이런 개념이라서 이렇게 특별관리 대상이 반영이 됐다라면 저희는 뭐가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받아왔을 때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딸려가지고 준 것들 저희가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이 되진 않았는지 지킬 거 잘못 넣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용품들이 필요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실행적인 부분에서 이제 각 건설사업본부나 이제 토목사업본부, 플랫사업본부 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구매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환경 관리를 이제 안전 쪽에서 했을 때는 이제 안전 단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 적용이 수월했는데 제가 이 구매 절차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환경용품을 구매하려면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환경관리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워크플레이스에도 좀 올려놓고 했었는데 그 환경관리비 그 관리 기준 이게 우리 어떨 때는 환경관리비가 되고 어떨 때 안 되는 이 제품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살 때 이거 환경관리비 아니야. 빗자루는 환경관리비가 아닙니다. 터널 안에서 물을 뿌린다. 탈수시설 비싸만지 날리니까 이거 환경관리비가 아닐까요? 터널 안에서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했다. 예?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아닌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외부로 나가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따라서 이게 환경 관리냐, 근로자 보건 관리냐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터널 안에 쇼크리트 반발제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부에 천막을 깔았다. 이거 환경 관리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정확히는 아닙니다. 네? 수석 공정을 위한 작업 준비로 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세부 규정들을 좀 나눠놨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준들은 그래도 좀 저희 올려놓은 그 환경관리비 사용 기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판단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좀 확인을 하고 이게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안 미치는 건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비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 용도의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게 첫 번째는 우리 입장에 우리 회사에서는 연관 단가가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봐야죠. 그래서 안전 쪽에 연관 단가가 있다거나 내지는 자체제에 연관 단가가 들어 있다거나 저희 환경 관련 용품도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안전 쪽에서 예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 쪽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추가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압산수기라든가 현장 안에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자재들 관련돼서 이제 관리 쪽 자재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관 단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 있다라면 여기 해당이 된다라면 자재청소 작성 현장에서 신청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없다라면 여기 내가 사야 되는 게 없네 라고 한다라면 이제 저희는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대비견적 3개 이상 받고 이제 품위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 품위를 할 때는 현장 품위에서 끝날 건지 본사 품위를 진행을 할 건지 또 그걸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소장님 경결 규정, 그래서 용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시설물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내인지 이외인지에 따라서 내부 결제냐 내지는 본사 품위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된 용품이 뭐가 있냐 저희 지금 연관 단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다 느끼 모여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리수거함, 이동시 화장실 쭉 해가지고 뭐 소부주차기, 사수건 거치대, 표지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의 연관 단가에도 마찬가지로 뭐 마대라든가 뭐 야자 매트, 양수기, 뭐 차광망, 천막 이런 것들 저희가 환경 관련돼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이 외에도 좀 더 있을 겁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다 뽑지는 못해서 이게 연관 단가에서 관찰을 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예를 들어 호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스프링클러 장비 연결한다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저희 내부에 국내적으로 살수를 하기 위한 시설이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제 관리 쪽에 사다 보니까 안전용품에 있는 거를 아까표를 잘 안 보셔가지고 참조하시라고 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관 단가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시설물 운영 예시를 좀 들고자 내용을 좀 넣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환경 시설물 이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만들었던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살수권 거치대인데요. 이게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제작을 맡겨서 제작을 한 거고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로 씻기 내리기 하는데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인건비는 이런 부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얘 갖다 놓고 물만 뿌리고 있으면서 어디에도 환경법에서 물 뿌릴 때 사람 대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물이 과다하게 뿌려지네? 그러면 이 물을 좀 과다하게 뿌리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리모컨식으로 자동으로 요 호스 당기고 이게 리모컨에 이거 누르면 물 나가고 누르면 물 꺼지고 이거 장비 기사님한테 주면은
작업하다가 차 들어오면은 물 눌러가지고 물 켜고 실어주고 나가면 물 끄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는데 단가가 많이 비싸네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또 해결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전기 시계는 이렇게 수신부하고 이 리모컨이 한 4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셀프 설치하는 걸로 저거 해서. 그러면 얘에다가 얘 얹으면 50만 원 정도면 한국 안에 물 뿌리는 거 사람 되는 거 300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싸게는 키겠다. 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죠. 하다 보면 장비가 옮겨갈 수도 있고 중간중간 한 번씩은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이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제작품이고요. 상차, 화차할 때 사람 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물통에다가 일체형으로 딱 놓고 틀어놓게끔 그 대신 물 양은 고압 살수기보다는 좀 적게 뭐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젖으면 사토작에서 안 받아줍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3kg per cm 제곱 이상 뿌려라. 그거 공무원이 못 봅니다. 누가 와서 그 용량 체크를 할 건데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거.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규제 하고 있다의 포커스를 맞춘 제품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직사 사수식으로 뿌리는 것과 이제 분사식으로 좀 이제 도로나 이런 데 좀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고 밀고 다닐 수 있다. 엔진식으로 해가지고 선 없이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 나중에 현장에 필요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현장에 좀 해보려고 이번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 나가는 개념인데 노즐 수를 좀 늘려가지고 저희 클라우스에 상차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다 밑에서 끌고 오지 위에서 상차하는 거는 그 톱박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워준다거나 내지는 옆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상차할 때 그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기존에 설치해놓고 리모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조금 이제 그 자동화를 필요를 좀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추천해서 맞췄는데 사실 제작품이다 보니까 뭐 기성 제품도 다 변하진 않잖아요. 제작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이런 것도 있으니 용도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계획 저희 만들었던 것들 좀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이번에 그 동절기 관련돼 가지고 그 세륜기 결빙 관리 그리고 출입구 결빙 관리 뭐 이런 것도 관련돼서 좀 공문을 내보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초에 2월 달에 문제가 됐던 현장이고요. 그 세륜기가 얼어가지고 세륜기 안 타고 옆으로 나간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세륜기 안 탔다. 벌금 300.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 저희가 초동 조치 뭐 그 관련 자료 제출 이런 거 잘 해서 본사에는 그 양도 규정 적용 없이 끝났던 사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 정도 작년 말에 발생이 됐던 거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번 정도 걸렸었어요. 이제 여기는 좀 억울한 게 이 앞에가 이제 택지지구다 보니까 요 앞에 포장된 데를 나가면은 흙밭이에요. 결국은 나가서 공용 세륜기를 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용 세륜기를 타니까 현장 내에는 세륜기를 설치를 안 하겠다. 현장도 좋고 하니 그래서 비산먼지 신고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하세요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현장에서 한 3번 걸렸는데 한 번은 잘 길어서 나오고 관리 잘했다고 잘하겠다고 그리고 2번은 이제 벌금 맞았던 사항입니다. 결론은 이 앞에가 흙바닥이든 뭐든 간에 우리 현장에서 신고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 왜?
이 기준을 제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네. 우리 현장 갔는데 신고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해. 노조에서 오면은 그 공개 요청부터 먼저 합니다. 신고내역 공개 요청.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데이터 찍어가지고 던지는 사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소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찍힌 상황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초에 여기 딱 박혀 있는데요. 그 토성 상차 작업할 때 이제 그 물 안 뿌렸다. 첫 번째, 두 번째 특정공사 작업 시간 준수 안 했다. 두 번째 이 두 개를 사진 한 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끝낸 사진입니다. 노조에서 일어나가지고 두 개를 먹었고요. 사실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작업 시간 시작 시간 미준수 요거에 대한 그 벌칙 규정은 법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작 시간이 8시로 신고가 돼 있으니 야 니네가 7시 55분에 할 거였으면 그 전으로 신고를 했어야지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넣으면 안 받아주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를 노조들이 노리고 찍는다. 어떻게? 아침에 와가지고 쭉 기다리다가 한 50분쯤 되면 이제 장기사님한테 상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10시부터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이분이 마지못해 한 바가지 실어주면 그걸 노리고 있다 찍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걸린 사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물 안 뿌린 거는 사실 아침에 요 옆에 보면 다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련기에 물을 안 뺀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놓다 보니까 이제 결빙이 된 겁니다. 세련기 탈수기에서 결빙이 된 겁니다. 호스가 녹이고 있는 와중에서 시간도 안 됐는데 한 바가지 실어버리니까 오케이 이것도 걸렸네 땡큐 이러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사고와 관련해서 거의 일방적인 약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 하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담이고요. 네. 뭐 다루 사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조금 지났는데 좀 저걸 수위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어놨어요. 통상 이제 특사경이 나오면 현장을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나와서 보고 그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사인하세요. 왜? 전날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1일 이상 있었는데 안 덮었잖아요. 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특사경이 그런 식으로 좀 단속을 하더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또 특히나 또 제보를 하는 사람들, 모신문 기자들은 날마다 와서 사진 찍어요. 날마다 와서 어제 찍고 오늘 찍고 내일 찍고 한 다음에 내가 한 일주일 지켜봤는데 한 번도 안 왔던데 하고 들고 돌아서 타협을 보기 시작하죠. 내가 요구하는 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는 아니고 타사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클램쉘 자리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된 자리에서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같이처럼 그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얼마든지 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맞거든요. 사람 안 세워도 되고 그리고 물 뿌릴 때 꼭 직사를 가지고 물 흥건하게 안 하고 미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 뿌리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연막 작업할 때 방진막, 집진기 이런 부분 적발되면 벌금사항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최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저희 개선 조치에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게 딱 그런 사항입니다. 철거 구간 해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나풀나풀 해가지고. 근데 안 쳐놓은 건 아니고 좀 미흡하다는 개념에서 개선 명령을 줬어요. 그냥 개선하세요. 그 과태료까지 아니고 개선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받든 제가 개선 명령을 받으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얘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라고 하던가 잘하셨네요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라고 받던가 그게 아니면 나가서 제가 볼게요 그러면 나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고 하고 비계 뜯었어요. 내가 주최 확인도 안 했는데 뜯었네?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개선 조치 미실시를 해가지고 고발 나갔습니다. 개선 명령 받은 건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 전역에 열몇 개 대형마트에서 다 때려 맞은 그 사항입니다. 이거 저희도 맞았고요. 여기 넣지 않았는데 저희 것도 맞았고 타다 뭐 H 뭐 D L 다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어쨌거나 서울시 쪽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만큼 조금 비상먼지 처리나 이럴 때 특별관리 필요하다. 예, 사전에 방진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집진기 사전 구비해 놓을 필요 있다. 라고 해서 좀 내용을 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솔직히 노리고 찍은 거긴 한데 요 상부에 상단에 올라간 것들 사실은 저희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노리고 찍는 사진들입니다. 좀 찰나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못 지킨 것도 분명히 맞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차부에 이제 토사 유출 세륜하고 뭐하고 했을 때 보면은 딱 누가 봐도 세륜을 해도 흙고 나가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해서 항상 이런 차량 출차부에 대해서는 도로 청결관리나 이런 부분 챙겨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 앞쪽에 여기는 이제 해물 손칼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 현장이고 요 군의 관통 도로가 있고 여기가 우리 현장이다. 이런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100이면 100 세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도로 100% 지정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100%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0%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최대한 저희가 청소하고 관리하고 해줄 수 있게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특이 사례라서 제가 좀 내용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가설 펜스를 설치를 하는데 작업자가 코로나가 걸렸네요. 그래서 설치를 하다가 설치를 못했어요. 근데 일정이 있으니까 토공을 해야 되니까 장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했네요. 설치 안 했네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 설치를 하고 일부 이제 미흡했던 부분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로 끝난 사항이긴 한데 이 변경 신고는 반드시 좀 그때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사전에 좀 그 담당자와 협의가 되던가 구두협이라도 우리 현장에 이만저만합니다. 이거 변경 신고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 받으면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알겠으니까 그냥 하세요.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내가 얘기한 것과 얘기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나왔을 때 내가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셨죠? 할 수 있지만 안 했을 때는 안 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이런 것들 사전에 좀 물어보고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하나하나 좀 쌓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까 친절하게 응대해라 이런 얘기 있었지만은 물론 가능하면은 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김영환 커피가 받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해라라가 아니고 이런 개인적인 것들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반면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친절하게 응대하고 사전에 좀 협의하면서 관리해라 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저희 구체 장비들 방진막 설치 안 한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사항이 된다, 벌금 사항이 된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사실상 미끄럼이 걸려요. 이거는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 뿌리게 돼 있다. 우리 안 하잖아요, 사실 관리 안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걸리면 벌금입니다.
여기에 또 맹점은 방진망을 철하는데 얼마만큼 철하는지 없죠. 법이 조금 그런 부분이 맹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자 방문했을 때, 지자체에서 나왔을 때 세릉기 고장 위반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공문 내보내면서 내용을 넣어놨는데 세릉기가 얼었다. 그래서 옆에서 고압 살수기도 무릎 꿇이고 살수를 했다. 이건 변경 신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말해서 웬만하면 당사자들이 이해해주고 넘어가지만 나쁜맘 먹고 때린다고 해도 과태료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나갔다. 세릉기가 얼어서 그냥 나갔다. 세르는 안 했다. 이건 100% 그냥 고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준비해서 그냥 나가지 않게끔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계속 수긍을 하거든요. 안 한 게 아니니까. 그걸 변경시키고 미수치고 잡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 했다가 문제가 될 뿐이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화재 발굴하면 저희 하던 거 딱 쓰잖아요. 이 구간에 문화재 발굴한다고 안 친 겁니다. 신고는 신고사항과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발 당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저희도 이 사례가 있었지만 성토된 것들은 덮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점검 관련 기존 사고 사례 관련돼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점검하는 기준 자체가 법규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딱 법규만큼만 하고 있어요, 관리를. 근데 이거 안 하면 과태료 고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자 좀 내용을 넣어놨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신고 여부. 네,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신고하고 변경 신고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들 항목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발파가 있다라는 체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 기준을 만들면서 사실은 기존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신고했냐 안 했냐. 변경 신고서 대비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세운수 성공사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노. 근데 이제 제가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그래도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했다 안 했다가 좀 시간 걸렸는데 지금 좀 명확한 기준을 좀 드리고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평가 기준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법규 내용 기준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일일이 법규 찾아보시지 않게끔 이거에 대한 점검 기준이 어떤 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는지 그래서 관련 법규를 다 매칭을 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륜수하고 세륜 슬러지 성분검사 관련된 내용을 나눴는데요. 이게 앞 시간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로 그 세륜 슬러지 성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가 건설 오디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게 지정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 세륜기 자체가 저희가 차량이 타는 거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성분 검사를 해봤고 이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증빙하에 왜냐하면 이 세륜기를 옮기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거든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밖에 묻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륜 슬러지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항목은 지정 폐기물 검사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기 쭉 납, 불이, 비소, 수은, 카드뮴 쭉 다 써있는데요. 폐기물 용출 시험에 의거해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준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세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세륜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폐수 처리 시설로 보질 않아요. 폐수 시설로 보질 않는데 사실은 이제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세륜기를 폐수 처리 시설로 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쓰는
건설 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외한다라는 양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가 돼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 저희가 이제 이 폐수 자체를 현장에서 쓰면서 계속 이렇게 바깥쪽으로 차량이 끌고 나가고 저희 그 예를 들어 구배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세근할 때마다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저희한테 들이밀면서 협박을 하죠. 그리고 기사를 낼 때 하나건설 폐수 무단 방류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를 하죠. 아니면 제보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저희 항목 검사를 강유수 수질 검사 기준에 이거 사실은 이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닌데 적어도 외부에서 시비 걸리는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방류수 수질 검사 기준 이상 확인했고 이거 사실 나가도 무방한 무리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폐수 처리할 거다. 지금은 신고가 안 돼 있지만 양이 얼마 안 돼서 별도 신고는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저희 세력이 뜯을 때는 폐기물 폐수 처리 시설 업체 선정해가지고 글로 뺄 거다. 라는 개념이 돼요. 요거랑 똑같은 게 양생 수조가 그렇습니다. 네. 양생 수조 저희 그냥 막 현장에다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폐수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관련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토사, 모래, 뭐 그리고 이제 방지막 덮어라, 그리고 이제 뭐 방진벽 설치했냐, 산수시설 했냐, 적장 하나 5cm가 적재했냐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한 거 대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현장에서 점검을 할 때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세균 슬러지 관리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 복지에 신고한 거 위주로 우리가 하기로 한 거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산먼지 관련돼서는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지금 혹시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혹시 질문 사항이라든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희 아까 답변 주셨던 한 분께 커피 쿠폰 받으시길 가시는 길에